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개발을 앞두고 철거 준비 작업이 시작된 서울혁신파크에 아직도 남아있는 입주단체가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배민짓인데요. 10달 넘게 무단 점유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손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정문 경비실력 카페에 불이 켜졌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카페 주인 배민지 씨가 마련한 작은 축제 쓸 포에버 파티입니다. 이 행사 자체는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자. 배 씨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서울혁신파크 운영 중단으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버티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배 씨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 배 씨는 무단점거로 맞서고 있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정책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여기에 기존에 이용하던 시민들이나 저희 같은 입주단체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쓸 같은 경우에도 상업적인 공간으로 그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았었는데 그게 어떤 설명이나 그 협의하지 않은 상태로 퇴거 명령을 받아서 저희는 그렇게 그냥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배 씨는 서울혁신파크 부지 상호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인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 또 다른 상업시설을 만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살기 좋은 공간에 빽빽한 그 건물, 그런 빌딩 숲보다 조금 탁 트인 휴식 공간이 우리에게는 지금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개발이라는 것을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그 낙후되어 있다는 그 인식이 오히려 이런 공간과 휴식 공간으로 삶의 질이 조금 더 올라가는. 이날 배 씨의 카페 앞마당은 저녁 늦게까지 기타 선율과 노랫소리가 흘렀고, 사람들 앞에 선 배 씨는 서울혁신파크 개발에 관한 시민 공론화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래도 이 싸움이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 함께 전해주시고, 서울시가 제기한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배 씨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지난 22일 부천 호텔에서 불이 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8층 객실에서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에는 화재 발생 시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완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완강기 사용법만 잘 알아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완강기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의 한 호텔, 8층 객실에서 시뻘건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순식간에 호텔 전체가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나자 투숙객과 직원 등 70여 명이 몸을 피했지만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명의 투숙객은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자분, 여자분이서 막 감을 질렀어요, 위에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일단 떨어졌는데 에어매트에 안 떨어지고 들어가셨어요. 이처럼 고층 건물에서 탈출을 위해 에어매트로 뛰어내릴 경우 부상이나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완강기 사용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완강기는 3층 이상, 10층 이하 모든 건물 각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완강기는 지지대와 속도 조절기, 안전 보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 하면은 층수가 적혀 있는데
자신이 있는 층과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완강기 함을 열면 고리와 속도 조절기, 안전보호대와 줄을 감아놓은 릴이 있습니다. 고리를 지지대에 걸고 속도 조절기를 연결한 뒤 잠금 장치를 조여줍니다. 줄이 감겨진 릴은 띄어내릴 방향으로 던지고 안전보호대는 겨드랑이 밑에 착용한 뒤 가슴까지 단단히 조여줍니다. 벨트를 착용하실 때 허리에 착용하시고 밖으로 뛰어내리면 내려오는 도중에 벨트가 조여지면서 장기가 손상될 수 있고 또 허리가 꺾여지는 등 이런 외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슴 쪽, 겨드랑이 밑쪽으로 착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건물 2층 높이의 완강기 체험장입니다. 보호대를 직접 차고 제가 직접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벽을 봐야 하고 벨트가 풀리지 않게 손으로 꼭 잡아야 합니다. 발을 뻗어 벽면이나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 대피자는 앞서 대피한 사람이 완전히 내려가 안전보호대를 풀면 출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급박한 상황에 완강기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사용법을 숙지하고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하시는 분이 사용법을 충분히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완강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완강기 제품과 또 완강기를 걸어서 내려오는 지지대가 확실하게 안전하게 유지 관리가 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최근엔 완강기보다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승강식 피난기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승강식 피난기는 사람의 몸무게로 내려가는 무동력 방식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도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은평사랑상품권 80억 원을 발행합니다. 다음 달 4일 오후 4시부터 판매되는 은평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인데요. 구매자는 5% 할인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평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평사랑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내려받아야 하며 계좌 등을 미리 등록하면 구매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평 재개발 사업 후보지 두 곳이 서울시의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 개발됩니다. 대상지는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와 237번지 일대인데요. 봉산숲과 닿아 있는 두 마을은 서울시의 통합 계획을 통해 도시와 숲이 만나는 자연 친화 주거단지로 거듭납니다. 서울시는 입지 특성상 재개발이 어려웠던 두 지역을 신통 기획으로 개발하면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천구가 공영 주차장을 결제 없이 통과하는 주차 통합 포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차 통합 포털 시스템은 주차요금 사전 결제와 정기권 추첨, 실시간 주차 정보 등 분산된 주차 행정 서비스를 일원화했는데요. 또 시스템을 통해 경차와 친환경 차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은 자동으로 주차 요금이 감면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웹 선불권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에서 등록한 포인트로 주차 요금을 선납하면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평구가 추석을 맞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마련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 불광천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은평구와 자매 결연을 맺은 9개 시군, 20개 농가와 전라남도 17개 시군, 28개 농가 등이 참여해 60개의 부스가 운영되는데요. 행사장에서는 무화과와 포도 등 과일을 비롯해 굴비와 소금, 녹차 등의 지역 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짜장면과 차이나타운의 중심이었던 인천 중구 관광에 새로운 콘텐츠가 등장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상상 플랫폼이 공개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철도의 출발이자 지하철 1호선의 시작과 끝인 인천역도 탈바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아 기자입니다. 청룡 시리즈 어워즈를 빛낸 배우들의 핸드프린팅 기념 행사부터 인천의 푸른 바다와 섬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사진전까지 인천 상상 플랫폼을 배경으로 열렸습니다. 상상 플랫폼의 전시 공간인 뮤지엄엘도 볼거리입니다.
세계관에서 각기 다른 매력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인천의 새로운 문화시설로 손꼽힙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너무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먼저 와보긴 했지만 나중에 아이들하고도 같이 올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전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978년 건립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천항 곡물창고. 재기능을 잃은 뒤 오랜 세월 낡은 폐창고로 방치됐었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거치며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관광, 산업경제 부흥, 내항개발 등을 포함한 인천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중추가 될 전망입니다. 이것이 들썩들썩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겁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항장거리 그리고 중구 일원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될 그날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동시에 인근 인천역 복합개발 사업도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역을 숙박과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로 오는 2032년까지 조성하는 구상입니다. 과거 민간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한 차례 무산된 지 6년 만입니다. 인천역을 중심으로 10분 생활권에 중요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집중 개발한다면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관광명소로 변화시켜 경제의 활력과 시민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인천역 일대 공간 재구조와 계획 수립 용역에 돌입합니다. 인천 문화관광의 새로운 중심축인 상상 플랫폼에 인천역 복합개발까지 인천의 대표 원도심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일하거나 배우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44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 자료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냥 쉰다는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일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무기력증에 빠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본에서 한참 사회 문제가 됐던 니트족이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지도 한참 됐죠. 일각에서는 이런 니트족이 늘고 있는 이유를 먹고 살 만한 부모에게 의존해서 편하게 살려는 젊은이들,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 탓만 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일자리 양극화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죠. 2022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임금이 중소기업의 2배를 넘습니다.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기업은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 위주로 채용하다 보니 청년들의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와 같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층도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동력이 바로 청년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 현장을 찾아 근로자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 사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울시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관련 민원이 있는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반은 민원의 경중을 파악해 행정 조치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